뭐 오늘 수업 좀 어때요? 어려워요? 오늘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예. 다음 주에 강화하세요. 예. 근데 제가 그 뭐 자부하는데 자부해도 되나? 예. 도로에 대해서 강의하는 토지 선생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간결하게 가르칠 겁니다. 제일 쉽게 가르친다 말은 못하겠고 제일 짧게 가르치고 제일 간결하게는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복잡한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쭉 펼치거나 또는 내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그 범위를 넓히는 거 나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영어 문법을 영어 옛날 과외할 때도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간결하게 좁혀줘야지 쉽지. 그죠? 우리가 무슨 뭐 투자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잘하는 뭐 하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그래도 회원님들이 도로 들어가면 좀 어렵다라고 하시고 수용보상 들어가면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농지 들어가면 도시개발사 이제 이게 눈치 말씀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1조권 사선 제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미없습니다. 이런 것도.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전 여기다가 그림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왼쪽이 남쪽이라 할게요. 오른쪽을 북쪽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둥근 애가 뜨면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예. 남쪽으로 해가 뜰 텐데 1조권 사선 제한은 어떤 취지로 만든 거냐면요. 자, 내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옆에 봤을 때 여기까지 내 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이 허락하는 데에서 건물을 크게 지어버리면 어찌 되느냐. 북쪽에 있는 집에 해가 안 들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짓지 말고 좀 작게 좀 지어라. 이를테면은 몇 층까지는 그대로 짓되 그 다음 층부터는 이렇게 좀 쑥쑥 들여서 지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들여서 짓고 그 다음 층도 좀 더 들여서 지어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인접 북측 대지에 북측 집에 어느 정도 해가 들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1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들어갈게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대지에 1조권이 중요하네요. 그럼 용도지역으로는 어디겠어요? 어떤 용도지역에 이거 적용할까요? 일반 상업지역에 이거 적용하면 건물 다 깎이잖아요. 선생님 강남대로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위에 보면 꺾였는데 그거는 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입니다. 지금은 폐지됐어요.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요거 어느 동네에서 1조권 사선 제한을? 여기 어쨌든 동네가 상업용보다는 주거용이겠죠. 예, 그죠? 근데 준주거 지역은 적용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 원룸 많은 데인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완충 역할 하는 데인데 그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요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용 주거지역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전용 주거지역은 3층 이상, 3층 초과해서 지을 일이 거의 없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막 그냥 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요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참 질문. 그러면 만약에 인접 북측 대지가 아니고요. 자, 핵심은 뭐다? 인접 북측 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지가 아니고 만약에 개인 땅인데 전이다. 창고로 쓰고 있다. 이럴 때는 1조권 사선 제한 적용 안 해도 되겠죠. 맞나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집 지으면 그때 이 부분 부셔주면 되겠죠.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지목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을 만한 땅이 된다 하면 개인 땅이 있다. 그러면 적용합니다. 그럼 만약에 북쪽에 공원이면요. 공원은 적용 안 합니다. 도로면 적용을 합니다. 도로는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데 도로가 있다. 그럼 도로가 폭 지나서 나머지 요 뒤에 남의 땅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도로 폭만큼 조금 이격한다 이것만 있어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빌라를 한번 짓는다라고 한다면 1층은 주차장이겠네. 그죠? 자, 빌라를 짓는다. 그러면 인접 북측 대지에서는 얼마를 띄우고 지어야 되냐?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다 1.5를 띄우고 와야 됩니다.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이다 1.5m를 띄우고 와야 돼요. 밑에를. 근데 실무에서는 1.5 잘 안 띄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여기 집을 짓는다. 북쪽에 붙이고 싶어요? 남쪽에 붙이고 싶어요? 북쪽에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1조건 4선제한 적용을 많이 받는다고. 이쪽에 깎이니까. 맞죠? 그죠?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많이 붙이려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1.5 띄우는 일은 뭐 설계가 꼭 그래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주차장이 옆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1.5면 차가 못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2.5를 띄우고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2.5 정도 띄우고 들어가는 게 더 흔합니다. 어쨌든 1층, 2층, 3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가요. 3층까지 지었다 높이가 몇 메다냐? 9m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지으면 높이가 9m가 돼요. (9m까지는) 3층이 아니라 9m까지는 1조건 4선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층이 되면 이제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12m가 되겠다. 그죠? 예. 12m가 된다. 그러면 12m다. 그럼 이 전체 높이의 절반만큼을 요 가상의 건축선에서 대지 경계에서 들어가줘야 돼요. 몇 미터를 들어가줘야 됩니까? 그러면 요렇게 몇 미터를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요 빨간 선 몇 미터입니까? 요 전체 높이의 절반이거든요. 빨간 선 몇 미터입니까? 6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요 6m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렇게 들어가는 게 6m를 들어가야 되면, 자, 한 번 더. 그러면 3층에서 들어가는 거 요 파란 선은 몇 m 하겠어요? 4.5 이해되시나요? 밑에서 1.5 깔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4.5m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 한층 더 지어봅시다. 그러면 한층 더 5층까지 빌라를 짓는다. 5층 지으면은 높이가 15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 빨간 선 몇 m가 뚫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요? 7.5인가요? 예, 맞습니다. 7.5m. 7.5m니까 5층은 이렇게 생기겠네. 맞죠? 그럼 여기서 4층에서 5층 올라갈 때 여기 요 파란선 요거는 몇 m겠어요? 1.5 맞다. 그죠? 예,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이렇게까지 쌤 내 있고 이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예 몰라도 돼요. 이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뭐 투자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한 70평짜리 땅이다 라고 하면 70평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지으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 250이다 했을 때, 자, 1층은 주차장이죠. 그러면 3층까지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잘 나와요. 분양이 잘 되거든. 근데 4층부터가 이제 살짝 이제 나빠져. 방 3개에 화장실 1개 막 이런 식입니다. 방 3개 중에서도 1개는 거의 탈의실이에요. 겁나 좁아. 엄청 좁은 방 3개 나오는데, 이것도 어느 깍지락 분양을 하는데 이 환장한 게 꼭대기 가요. 이게 방 2개, 화장실 1개 이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5층 팔아먹기가 되게 안 좋아요. 빌라업자가 이런 땅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서로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러면 쌤,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폭이 6m입니다. 이때는 어찌 됩니까? 이때는 인접 북측 대지에 적용 안 받습니까? 아니요, 적용받아요. 왜요? 이때는 도로 건너편에 대지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 그 인접 대지 경계선을 까만색으로 표시한 요거 쪽하고 요게 그럼 쌤 이번 요로 옮겨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안 됩니다. 도로 정중앙에 갔잖아요. 여기가. 여기 몇 미터죠 그러면? 6m 도로니까. 몇 미터입니까? 3m죠. 그죠? 요게 3m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요 빨간 길이가 6m를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여기도. 그죠? 근데 밑에서 지금 몇 m 깔고 왔어요? 1.5 또 3. 그럼 더 들어 파란 선이 몇 m 되겠어요? 여기가. 1.5네. 팍 줄어버리네. 맞죠? 근데 제가 실무에서 어찌 된다 그랬죠? 실무에서는 밑에를 2.5는 띄우고 온댔잖아요. 4층이 거의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6m 도로에 딱 7.5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1.5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1.5. 그러니까 확 다르죠. 맞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선호하는 건 몇 평이요? 60에서 80평이요. 그죠? 근데 더 선호하는 건 어떤 땅이겠어요? 북쪽에 인접 북측에 도로가 있는 거, 대지가 있는 거. 도로가 있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왼쪽 것만 갖고 갈게요. 지금 동그라미 친 땅이랑 별표 친 땅이랑 일조권 사선제한 측면에서 어떤 땅이 더 좋은 거? 별표 친 거, 동그라미 친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별표가 더 좋은 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이해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요게 도로가 있다. 이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렇게 있다면 이 땅 뒤에 요렇게 또 인접표시 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 방향이 요렇잖아요. 여기 북쪽이 위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찌 됩니까? 6m 도로면 그러면 도로 중심선에서 이격되니까 3m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 자리 파란 건물처럼 지으면 도로 폭만큼은 북측 대지에 그림자 낄 게 좀 여유가 있죠. 맞나요? 근데 요 빨간색으로 건물 지으면 바로 뒷땅에 바로 그림자 가죠. 맞나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다?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 북쪽에 도로가 있는 요런 땅들이 좋은 거고 동그라미 친 이게 훨씬 나쁜 겁니다. 실제로 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게 옛날에 단독주택 경매 나왔던 사례인데 경매지는 생략하고요. 화면 볼게요. 자 여러분 요쪽이 북쪽입니다. 요쪽이 북쪽이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이 땅들은 북쪽에 도로가 있고 맞죠? 그 때문에 도로폭의 절반만큼 일조권 사선 제한이 후퇴를 하고 그래서 요런 데다 집을 지으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요 도로 건너편 땅에다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완화가 되어서 빌라 짓기 좀 더 좋나요? 예, 맞죠. 근데 형님들이 완전 거꾸로 해석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와 이 땅 좋네. 왜요? 남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앞에 집이 뚝 떨어져 있어서 해가 너무 잘 든다. 해가 잘 되면 뭐가 좋아요? 빨래가 너무 잘 마른다. 이제 그런 사람은 빨래 타고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빨래가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 해가 너무 잘 든다. 이러면 안 되고 뭐예요? 엄매 건물 지으면 북측 인접 대지에 그림자 딱 끼겠네. 맞나요?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보면 지금 종전에 단독주택 경매했던 이 동네가 보면 골목길 들어가서 보면 이쪽으로는 건물이 다 낮죠. 지어봐도 3층이고 이쪽은 다세대 주택이 많고 이렇잖아요. 지금 이 경매 물건도 결국은 이렇게 3층짜리 다가구로만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집들의 1조권 4선자 때문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땅이 제일 나쁘냐면 이런 데서도 보면 이 19, 15 이런 땅 있잖아. 환장한다니까 이런 땅. 14, 더 미친다니까 이런 땅은. 만약에 10이라고 하필하지 않는다면 집을 좀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조권 4선자는 이렇게 양쪽 다 적용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적 생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빌라를 지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1조권 4선자는 이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적용을 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빌라를 짓는다. 1호 라인, 2호 라인 중에서 한쪽만 적용받잖아요. 근데 땅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빌라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럼 1조권 4선자는 이렇게 받거든. 1호 라인, 2호 라인 다 적용받죠. 맞나요? 그래서 최악의 이런 이종일반 주거지 이런 것들은 제일 나쁜 땅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빌라 지으려면 도로를 접한 길이가 몇 메다가 좋다? 14m 정도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14도 안 된다고 이런 땅들은. 그죠? 이런 땅을 뭐라 그럴까요? 이 동네 이종일반 주거지역 시세가 평당 얼마다 하고 사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법 해설을 하겠습니다. 1조권 4선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법 해설하겠습니다. 이 도면이 이제 이를테면 빌라 1층 도면이죠. 그죠? 주차장 한 칸 크기가 직각 주차를 한다. 그랬을 때 짧은 쪽이 2.5, 긴 쪽이 5m. 직각 주차가 뭔 소리냐면 도로가 있을 때 도로와 주차장의 각도가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죠. 도로랑 맞나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 주차장 하나 폭을 2.5 길이가 5m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왜 제가 아까 14m 정도가 접해서 좋다라고 14m는 되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 벽이나 기둥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계단 폭은 실내에서 쟀을 때 1.2가 돼야 되고요. 계단도 벽은 벽대로 하중을 지지하려면 최소한의 두께 얼마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최소한 설계를 하다 보면 13.6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인접 대지를 좀 좀 공간이 있어야지 그 부심 올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4.6 이 정도 되면 좀 여유가 있고 14는 돼야지 낑낑대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 옛날에 어떤 왕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냐면요. 성수에 있는 건축사였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땅을 산 사람이 땅값 일부러 외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빌라업자인데 빌라를 이제 지으려고 제 땅을 사서 짓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건축자금 대출 이런 것이 지금처럼 잘 되지 않을 때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그때 당시는
안쪽 계단폭을 1.15로 허가를 받아도 됐어요. 그러다가 갓 바뀌어버렸는데 그 건축사가 옛날 법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계단폭을 1.15, 이쪽을 1.15 합해서 2.3이 된 거야. 건물 다 지어가는데 김 사장 나 잠깐만 만납시다. 왜요? 뭔데요? 그러니까 건물 준공이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안에 그 계단을 2.3으로 했는데 그거 모르고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건축사 사무실 문 닫고 갚고 없은 거야. 그 허가해준 그럼 지자체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지자체는 누가 허가를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준공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저한테 땅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완전 코미디를 한 게 요 벽을 까는 거예요. 그 뿌레까 있잖아, 드르르 하는 거. 그걸로 벽을 까가지고 5cm를 까는 거야. 양옆으로. 그 벽을 까면 어쩌는 문제가 생겨요. 벽 일정 두께 이상의 데 하중을 지지않는데 벽을 까면 이쪽을 더 떼야 되잖아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코미디를 하고 있냐고. 그걸 왜 하냐고. 그냥 건축 심의해가지고 이거 어쨌든 허가를 받아준 지자체 잘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정상화 시키면 된다. 그걸 뭐라 하죠? 그걸 왜 그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양성화 과정을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동네 심의하는 건축사도 찾아가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벽 깐 거 다시 세멘트 다시 그 집이 팔리겠어요 그게? 안 팔릴 거 아니야. 내가 8천만 원 못 받았다니까 땅가. 잔금 8천 못 받았어요. 내가 이 매수 같은 거 진짜. 그 저기서 그 사람 망했는데 뭐 내가 돈 달라 합니까? 그 사람 아들 명의로 계약해가지고 아들 쫓아가면 돈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도 저부터 2살인가 많던데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안 받고 만다 합시다. 내가 아이고 내 8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직각주차 해설을 좀 드릴게요. 직각주차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차가 바로 도로로 나가려면 빨간색 차입니다. 바로 차가 도로로 슉 나가려면 앞에 도로가 6m다. 그러면 주차를 바로 붙여도 돼요. 그럼 만약에 4m다. 4m면 2m 안쪽으로 들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안 중요해요. 왜요? 보세요. 직각 주차를 2대를 넣는다. 이러면요. 앞뒤로 넣는다. 그러면 앞에 2m만 더 띄우면 되죠. 전체 길이가 12m면 되죠. 그래서 빌라 지을 땅이 어지간하면 12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차 빼야 뒷차 빼는 구조를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주차장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차장법 특례로 앞차 빼야 뒷차 빼는 밭전자식으로 주차한다. 이거는 한 덩어리는 5대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허가가 납니다. 근데 한 필지 내에서는 8대까지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화면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한 필지에 2개 다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4m 도로건 6m 도로건 주차를 이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차가 여기서부터 부릉 하고 나갈 건데 바로 나갈 건데 그럼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고 이러면 까딱 잘못하면 세대 동시 출발이죠. 아이고. 맞죠? 까딱 잘못하면 세대 동시 출발이거든. 이래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주차장법에서요. 도로로 바로 진출입하는 것은 허가를 그래서 8대까지밖에 안 해줘요. 쌤 그러면요. 9대 하려면요. 그때는 요렇게 이 허가가 아니라 그때는 주차장을 따로 넣고 땅이 좀 작네. 주차장을 따로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 하나 넣어야 되겠다. 대충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이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글로 나와라 이런 말이에요. 건물을 여기다 앉혀야 되겠죠.
맞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통로로 도로로 나와라 이렇게 됩니다. 9대부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주차한 사람들이 어찌 되겠어요? 여기 주차했다. 앞으로 와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땅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 게 요 길이가 얼마야 되겠어요? 아까 눈치상 보니까 요게 6m거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야? 5m죠. 그럼 여기서 벌써 11m 먹고 가죠. 요 폭은요. 요 폭은 3이지만 요 또 코너는 또 더 있거든. 이게 한 3.5 이 정도 해줘야 돼요.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러면 땅이 엄청 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 짓는다 이랬을 때 100평짜리 땅이다 이러잖아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뭐 10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 60 잡으면 땅 60평, 1층 60평 나오잖아요. 그 60평 다 지을 수 있냐? 못 지어요. 주차장 넣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 넣다 보면 그 뒤로 주차장 넣다 보면 통로 잡아먹지. 앞에 6m 이거 잡아먹지. 이렇게 안 나와져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요 뒤에 보겠습니다. 뭐 아까 고양시 거 물건을 잠깐 봤는데 고양시의 경매에 나온 거 이런 것도 한번 잠깐 보자면 교재 없는데 교재도 좀 이따 할게요. 이 땅도 보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가 90평에 우와 빌라 짓기 되게 좋은 땅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로 접한 모양이 안 좋죠. 대충 했더니 길이가 11m잖아요. 이러면 이제 밭전자식 주차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빌라 설계를 해보면 잘 안 나올게요. 저는 이 11m짜리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경매 나온 거 보면 신권에 들컥들컥 낙찰 잘 받더라고. 그냥 모르겠어. 저보다 더 고수인지 뭐 아닌지 뭐 모르겠네요. 저는 11m짜리는 그 빌라 지으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극단적인 거 이거 장안구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58787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토지가 무려 105평이나 되는 토지인데 경매지 한번 봐봐요. 쭉 내려서 보면 이게 용도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누군가가 6억 5,779만 9천 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 미납을 했죠.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미납했거든요. 제가 추정할 때는 이 사람이 왜 미납을 했을까? 낙찰 받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안 나왔던 거예요. 전면 길이가 꼴랑 9m짜리거든. 이래버리면 인정주택 요런 거 지었는데 그 전에는 여기가 고려 서적 뭐 이런 자리였거든요. 요렇게 지었는데 1층 주차장이죠. 2, 3층은 주택이고 4층은 뭐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건축용어로 2, 3층은 짓고 여기 뼈다귀만 있고 사실상은 비어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하지? 뻥카나 그러죠? 건물 커 보이게 하려고 지은 건데 이거 없어 이거. 왜요? 북측 인접대지가 요거잖아. 그 일조권 때문에 요거 깎이니까 요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세대로 지은 게 아니고 다 가구로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는 1층 주차장 넣고 2, 3, 4, 5층 잘 지었죠, 빌라로. 여기는 왜 다 가구로만 지었느냐? 다세대 주택이면 인접대지에서 1.5를 띄우라 그랬잖아요. 1.5를 띄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폭이 9m인데 이쪽에 1.5, 이쪽에 1.5 띄우면 어찌 되겠어요? 6m잖아. 그것도 외부에서 됐을 때 여기잖아. 벽 두께 생각하면 안에 5.5 일어나거든요. 5.5도 안 나오겠다. 그럼 집이 옆으로만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 누가 분정받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 가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몇 평짜리요? 60에서 80평이요. 그죠? 도로 접한 길이 몇 메다요? 14m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도로는 어디? 대지의 북쪽에 도로가 있는 거. 그것을 제 선호합니다. 선생님, 나는 그거 그리는 거 못하겠는데요. 이러면요. 랜드북 사이트 이런 거 보면 됩니다.
랜드북 들어와가지고 AI 건축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요. 아까 이런 땅 제가 37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콕 찍어서 이렇게 랜드북 사이트 들어와서 보면은 봐봐요. 예. 1, 2, 3층까지 뻗듯한데 4층부터가 그냥 엄청 들어가죠. 그죠? 이게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주차장 설계까지 하면 이런 땅은 정말 못 쓰는 땅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야기로 들어가서 사례 2개만 더 보고 오늘 전체 수업 마칠게요. 요게 예전에 경매 나왔다가 우리가 입찰했다 떨어졌던 사례거든요. 9억 9,800에 감정하는 걸 12억에 어떤 시공사가 낙찰받은 건데, 여러분들이 주차장 조례 찾는 법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땡땡시 주차장 조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보면 됩니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와서 여기서 제가 왜 이걸 꼭 보여드리냐면 조례가 되게 자주 바뀌는데 그 조례 중에서도 주차장 조례가 정말 자주 바뀌어요. 주차장 조례다 그러면 법을 주차 대수를 강화하는 대로 가겠어요? 완화시켜준 대로 가겠어요? 강화하는 대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이종일반주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걸 그때그때 찾아봐야 됩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치면 법령에는 안 나오고 어디 나오겠어요? 자치법규에 나오죠.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뭐 이거 안 읽어봐도 되고요. 별표 서식 가서 이번에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요거를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 교재랑은 숫자가 약간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띄운 것은 지금 현재 조례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경매물건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조회해가지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락시설은 시설 면적의 7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위락시설이 우리가 말하는 룸사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한다면 교재를 할까 그냥 요때 걸로 그냥 할게요. 보통 우리가 그 이종일반 주거지역 사서 짓는다 이러면 근생이죠. 그죠? 근생 아니면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주차 대수만 조회해서 봐도 되는데 주택 부분에서 되게 강화가 많이 된다고요. 자, 먼저 근생은 시설 면적 135제곱미터당 한 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 크게 짓는데 거기서 근생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135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니까 호실을 여러 개 빼든지 한 개로 크게 내든지 상관없고 그냥 135제곱미터에 한 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소수점 첫째 점 자리에 반올림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조례가 근생은 반올림이야. 예를 들어서 근생이 뭐 한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나누기 135를 하면 주차 대수가 1.48 나오잖아요. 그죠? 1.48이면 주차 몇 대? 한 대. 그 다음에 주택은, 예를 들어, 주택은, 다시 볼게요. 주택은, 보세요. 단지 안에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 한 대로 해라. 그러나,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우리 18평이죠. 18평 이하인 경우는 0.93대다. 도대체 0.93대는 뭐 해라고 0.07을 깎아주냐? 난 이걸 왜 깎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왜냐면 이게 왜냐면 화면 봐봐요. 0.93이잖아요.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이하인데 빌라는 가구 수가 그래서 가구 전용 면적이 59짜리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조례에서 그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주차를 0.7대 막 이랬거든. 그래서 59짜리가 되게 많아요. 0.93 곱하기 예를 들어
집이 8개다. 그럼 7.44거든요. 그럼 주차 몇 대 넣으란 말이에요. 주거는 올림이야. 주거 쪽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뭐라고요? 여기는 올림. 근생은 반올림. 그래갖고 두 개 합해서 하는 거거든. 지금 이 물건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경매에 나오기를 154평이 경매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저를 잠깐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집을 짓는다, 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다시요. 지금 이거는 150몇 평 되잖아요. 그럼 땅이 크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8개, 주차 8대짜리 이런 집이 아니죠. 그 형님들은, 이런 물건 볼 때 머릿속에 구상이 뭐냐면, 154평? 그러면 용적률 얼마니까 집 몇 개나 들어가겠지 이 생각하는데, 업자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최대한 몇 대 뽑는지 주차를 먼저 그려. 땅에서 주차 몇 대까지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그립니다. 154평에 이게 좀 반듯한 땅인데, 코너고 반듯한 땅인데 이게 주차가 15대 들어가지거든요. 이게 15대를 그려놓고 쥐어짜가지고 이제 도면을 주택 건축물 배치를 합니다. 보통 이제 다가구든 다세대든 주택업자들은 계산이 먼저 계산은 항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이제 위에 가구 수를 또는 세대 수를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어떻게 지었나 봤더니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해가지고요. 15세대를 지었고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었어요. 그러면 주차 몇 대죠? 15대 곱하기 0.93 하면은 1.395니까 집에서 주차 14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0.93을 뭐 하려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괜히 생색 냈는데 15세대를 지어야 이제 한 대 깎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 하려고, 죄송합니다. 높은 분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근생이 148이잖아요. 148 나누기 135를 하면 주차가 1.09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건 버림이죠. 합하면 15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제곱미터, 150평 정도 되는 좀 반듯한 땅에 주차 넣으면 몇 대나 나오나 이 사례를 보시고 15대쯤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성 사례 하지 말고요. 교재 없는데 제가 망포동의 경매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수월에 망포동에 있는,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핸드폰 대리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상가 좀 좋아 보이네요. 던킨 도넛도 있고, 그죠? 이게 또 변경입니다. 다시 경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경매 나오면, 법원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죠, 누가 많이 쓴지 한번 보자고. 근데 이 물건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건폐율이 60이죠. 58.95인데 막 60이라 하겠습니다. 60이고 용적률이 180이에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러면 용적률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수원시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주거든요. 근데 지금 180 썼죠? 얼마 남았어요? 7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적률로는 건폐율 봐봐요. 건폐율 60으로 60 지었으니까 위에 60 하나 더 하면 240 딱 나오죠? 맞나요? 그래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한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차장. 한 층 더 올린다. 그러면 한 층 더 늘어나는 만큼의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현재 주차장이 8대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8대고 그 다음에
스카이비로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찍을 때 증축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니지. 근데 보니까 주차 봐봐요.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있죠. 이 주차선도 다 꺼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봐봐요. 주차 8대 훨씬 넘죠. 맞나요? 근데 이 주차가 지금 어떤 주차예요? 직각. 직각 주차잖아요. 도로로 땅에서 이 대지에서 도로로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오늘 누구랑 수업한 거지? 얘처럼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슉 바로 나가는 거죠, 이거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 동시 출발이 가능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요렇게 있으면 한 대 나가고 그 다음 거 나가고 이래 나갈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동시 출발 15대가 딱 장전돼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옛날 주차장법 특례전에 해가지고 주차를 이렇게 많이 했나 보다 이 생각했어요. 선이 진짜 다 꺼져 있거든. 그러고 야 정축 대나무다 이랬어요. 에이씨. 근데 죄송합니다. A씨는 주차장 건축물 대나무 8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8대 받고 남은 공간에 선 꺼갖고 제가 영업하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차장 증설이 되겠어요? 주차장 증설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되겠죠. 땅 모양이 이게 이 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뭐랄까 아까 주차장 길이가 5m, 차가 나오려면 앞 폭 몇 m? 6m. 그거 하면 땅이 안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증축이 굉장히 어려운 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근처에 뭐 부설 주차장을 만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증축이 사실상의 어려운 땅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은 좋습니다. 예, 물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사례 보시면서 용적률 남았는데 증축해야지 주차장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특히 어떻게? 주차가 8대다. 그러면 거의 증축이 안 될 거예요. 거의 증축이 안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 또 마치고 우리 라이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 많이 주십시오. 오늘 건축법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보다 주차장하고 건축물 허가 관련돼 가지고 너무 없는 사례, 실전에서 만날 수 없는 사례여가지고 몇 개를 뺐더니 시간 조금 여유있게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건축법 수업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요, 대지와 도로 관계나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